안녕하십니까. 교육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른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가 어렵다.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문제.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죠.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학교 생활할 때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복도에 가면서 종이를 떨쳤다, 아니면 종이가 보인다, 이럴 때 과거에는 선생님이 줍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주어 했습니다. 그게 학생이 주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심부름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개인 심부름이 아니라 교무실에 가서 뭘 좀 가지고 온나, 무슨 책을 가지고 온나, 수업하다가도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또 수업하다가 애들이 어떤 문제를 잘 푼다, 또 발표를 잘한다, 그러면 참 잘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렇게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두들기면서도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칭찬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몸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라 마라 이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아마 가치가 다원화 시대에서 그러는지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지금 학생들의 생활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따라든지 또는 폭력, 또 성폭행, 성희롱,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는 이제 자살까지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활지도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강해졌습니다. 반면에 교사들의 교권은 실추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장의 권한도 실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 학생 중심이냐 교사 중심이냐, 이제 이걸 따진다 하면은 요즘에는 변화가 돼서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학습권을 중요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또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 지도 교사들의 어떤 강력한 교육력이 그 속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자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통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있습니다. 어떤 해결이냐면, 첫째가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대 출신 선생님들, 지금 예비 교사들이요, 또는 사범대학 출신들, 지금 교사로 임용되기가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대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못 됩니다. 힘듭니다. 이건 잘못된 교사 수급 정책이죠. 이런 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약 한 20명 수준으로, 물론 초, 중, 고가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인다. 물론 더 적은 학교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평균적으로 20명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학급 담임을 한 분을 확실하니 임명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면을 책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 솔직히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보면은, 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생 어떤 그 현재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학습력이라든지, 또는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담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담임 선생님한테, 그것도 질 높은 교원 양성을 통해서 임용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지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정말로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담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학급은 장악되고 통솔되고 교육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 무슨 담당제 그런 거 있죠. 경찰관 담당제 그걸 제가 표현하기가 못합니다. 그 학교 순찰하시는 경찰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학교 지킴이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냐면 상담교사를 또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담교사까지 임명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또 CCTV를 전부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방법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담임 선생님을 한 분씩 둬서 책임감을 부여할 때 우리 교육은 어렵지 않게 그 교육의 문제, 특히 생활지도 문제는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지도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도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활동,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지금 현재 이 과거 정권,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쭉 보면은 이게 가장 어렵지 않는 일이거든요. 다른 데다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교원 수를 증원시킨다. 증원이라는 것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은 교원 수가 증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1수업 2교사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그 학급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 담임교사를 임명할 때 우리 교육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 절감 문제죠. 사교육 비절감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어떤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한다. 이게 힘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체제에서 그건 제재하기가 저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습니다. 사교육이 요즘에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배우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고 또는 1학년 영어를 배우고 미리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이런 선행학습, 이건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두뇌 발달에도 또는 발달 과업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을 보내고 선행학습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왜냐? 내 자녀가 안 가면은 이웃 학생들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능하면 학원에 보냅니다. 보낸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보낼 때는 학원 자체가 뭐냐? 보습 학원입니다. 보충 학습을 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력이 학업 성적에 많은 어떤 결손이 있을 때 그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것, 그건 잘한 일입니다. 개인지도도 해야 됩니다.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고 다음 학습을 할 수 있는 선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선수 학습력은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을 가르칠 때 미리 너희들은 배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학습 지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들으면요,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숫자 쓰는 것도 더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미 배웠다. 그러니까 다 알지 하고 넘어간다 하면은 이것은 선행학습을 더 권장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생들을 교육에 가면은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보니까 이게 배워도 아무 소용없네. 도로 똑같은 걸 배우네.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이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교과서의 순서대로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교육해 나가면은 선행학습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증감,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사교육은 잡아야 되는데 잡는단 말은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권력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선행학습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사교육기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선행학습보다는 보충학습을 하는 데다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그런 걸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서 우리들을 지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지도 어렵고 또 사교육비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허리가 다 굽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첫째, 학급당 학생 수 줄이자. 질 높은 교사를 임용하자. 그래가지고 학급 담임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러면 학교의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학습지도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에 있는 그대로 교과서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선행학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습복습을 잘해주면 됩니다. 집에서. 그리고 학생이 자기 자녀들이 학습력이 뒤떨어져 있을 때
결손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미래 직업 지도를 위해서도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때는 학원을 보내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선행학습을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 학교 교육은 잘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